반갑습니다. 시인 길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시 창작 강의 6번째 주제로 디카시의 정의와 형식 및 그 확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모집 요강을 중심으로 디카시 공모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된 대표적인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카시 공모전을 가장 대표하는 것으로는 경남 고성 국제 한글 디카시 공모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카시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곳에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디카시 공모전은 고성에서만 실시했습니다. 이는 디카시를 처음 문학 장르로 등장시킨 이상호 교수님의 고향이 고성인데다가 디카시를 처음 착상한 곳이 고성에 위치한 장산숲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성 디카시 공모전 공모요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디카시 문예운동은 SNS 환경 속에서 누구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놀이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카시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급속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제2회 경남 국제 한글 디카시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장소와 주제의 제한을 넘어 국경과 인종을 넘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디카시 공모전은 SNS 환경에서 최적화된 새로운 시로 평가받으며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디카시의 발원지 대한민국 경남 고성에서 시작합니다. 경남 고성 국제 한글 디카시 공모전은 응모기간이 매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주제를 고성 지역 일대로 국한을 했지만 제2의 디카시 공모전 이후로는 주제를 고성이라는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유주제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성 디카시 공모전 주제는 자유주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모 편수는 1인당 3편까지 응모가 가능하고 참가 대상은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상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응모한 작품들에 대한 시상은 대상 1명에서부터 입상 20명까지 총 34명에게 시상금 600만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회 종료 후 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심사 발표는 한국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시상식은 보통 6월 중순 경남 고성군 만면 장산숲에서 이루어지고 수상작은 마블 액자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고성군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모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품작은 직접 촬영한 사진 플러스 5행 이내의 문자로 시적 문장을 작성하여 응모를 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작품 제목과 실명을 밝혀야 하고 발표되지 않은 신작의 디카시여야 합니다. 응모하는 장소는 한국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응모 기간 내에 응모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클릭을 해서 디카시 공모 소개를 읽은 후에 자신의 이름, 참여 국가, 전화번호, 주소 등 주어진 양식에 맞게 빈란을 기입한 후에 자신이 완성한 작품을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이때 그 작품의 시적 문장 그 본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 심사에서 제외되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순원 문학제 디카시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원 문학제 디카시 공모전은 디카시가 SNS 환경 속에서
누구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놀이로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과 한국 디카시 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디카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며 서정시의 한 극치를 시현한 황순원 작가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디카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순원 문학제 디카시 공모전은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과 한국 디카시 연구소가 주최를 하고 양평군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주제는 자유이며 참가 대상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응모 기간은 보통 매년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모한 작품에 대한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 2명, 가작 5명, 입선 10명 등 총 18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회 종료 후 10월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발표는 한국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매년 9월 초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작품은 1인당 3작품 이내로 출품이 가능합니다. 출품작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반드시 작품 제목과 실명을 밝혀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응모작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포착, 순간언술, 순간소통의 극순간 예술로서의 디카시 속성을 고려하여 응모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온라인, 오프라인에 발표된 작품과 순수 신작품이어야만 합니다. 황순원 문학제 디카시 공모전은 다른 디카시 공모전과는 달리 카페나 밴드, 개인 블로그 등에서 2년 이내에 발표된 작품도 응모작의 범위 속에 포함시킨다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모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응모 기간 중에 응모 게시판에 디카시 팝업창이 뜨면 디카시 공모 소개를 읽은 후에 아래쪽 응모하기에 클릭을 해서 디카시 영상을 올리고 문자를 기입 후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이름, 소속, 전화,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고 응모한 작품 내에 실명을 기입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에 위배되거나 합성 사진, 기입선작, 규격 외 응모작은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하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라고 입상작은 출판물 및 전기 가능물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공모전은 디카시는 SNS 환경 속에서 누구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놀이로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의 녹음이 골짜기마다 푸른 신화를 피워 올리는 여름 속에 돌아보면 산이 있고 작가 이병주의 유래한 문체가 물소리처럼 우리의 역사와 삶을 돌아나는 가운데 이병주 문학 정신이 깃든 푸르고 뜨거운 지리산의 숨결과 함께 디카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공모전은 이병주 기념사업회와 한국 디카시 연구소가 주최를 하고 하동군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이며 참가 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응모기간은 보통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1명, 최우수 2명, 가작 5명 총 8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심사를 하고 심사 발표는 한국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보통 9월 말 이병주 문학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1인당 3작품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고 출품작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을 결합하여
반드시 작품 제목과 실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모장의 범위는 순간 포착, 순간 언술, 순간 소통의 극순간 예술로서 디카시 속성을 고려하여 응모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온라인, 카페밴드, 개인 블로그, SNS 등의 오프라인에 발표된 작품과 순수 신작품이어야만 합니다. 응모 요령은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홈페이지 응모 게시판에 공모기간 중에 팝업창이 뜰 때 디카시 공모 소개를 읽은 후 아래쪽 응모하기를 클릭해서 이름 등 기본 사항을 입력 후 문자 기입,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 등록 방지 프로그램에 숫자를 그대로 입력 후 작성 완료 클릭을 하면 응모가 완료가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저작권이 유배되거나 합성 사진, 기입선작, 규격 외 응모작은 무효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상작은 출판물 및 전기 간행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장한 디카시 신인문학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학 장르로 떠오른 디카시의 창작 인구 확산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역량 있는 시인을 찾습니다. 한국 아방가르드 시단의 선구자인 오장한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오장한 디카시 신인문학상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오장한 디카시 신인문학상은 보훈문화원과 한국 디카시 연구소가 주최하고 충북보훈군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이고 응모 자격은 국내외 미등단 신인입니다. 오장한 디카시 문학상은 신인문학상 공모전이기 때문에 응모 자격을 국내외 미등단 신인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 작가들이 응모를 해서는 안됩니다. 응모 기간은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한 달가리며 시상은 당선작 한 편을 뽑고 상패와 상금은 300만원입니다. 심사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심사하고 심사 발표를 한국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10월경 오장한 문학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작품수는 5편에서 10품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고 출품작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의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작품 제목과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응모작의 범위는 어디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신작 창작물에 한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다른 디카시 공모전은 출품 작품 수를 3편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반해 오장한 디카시 문학상은 5편에서 10편으로 작품을 응모해야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응모작의 범위에 있어서도 다른 디카시 공모전은 온 오프라인에서 2년 이내에 출품된 작품들을 인정하였지만 오장한 디카시 문학상은 신인 문학상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신작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응모 요령은 다른 디카시 공모전과 마찬가지로 디카시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응모 게시판에 디카시 팝업창이 뜰 때 디카시 공모 소개를 읽은 후 아래쪽 응모하기에 클릭을 한 후 이름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을 기입 후 사진을 첨부 파일로 올리고 자동 등록 방지 숫자를 그대로 칸에 입력한 후 작성 완료 클릭을 누르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위배되거나 합성 사진을 사용하거나 기입상작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작은 출판물 및 전기 간행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카시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디카시 공모전에서 당선된 대표적인 몇몇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다 최영주 아침부터 수다가 시작됐다. 무리의 동동 입마를 걱정은 없겠지만 누가 제일 떠드는지 입모양만 봐도 알겠다. 황순원 문학제 제3회 디카시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최영주 시인의 수다라는 작품은 사진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물 위에 떠있는 연잎들의 벌어진 부분이 마치 잎처럼 보이고
이러한 연잎들이 서로 수다를 떠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의 순간적인 포착을 잘 해서 수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처럼 디카시는 사진에 나타난 순간적인 형상을 잘 포착해서 이를 오행인의 시적 문장과 잘 결합시킬 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적 문장과 사진을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 둘을 서로 융합시켰을 때 전혀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싸움 박종민. 배부르니까 힘자랑이라니 1년 농사 다 망치겠네. 지리산 산신령 장 깨기 전에 강가에 가서 물이나 마시게. 하동 들판에서 싸움이 웬 말인가.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제4회 티카시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박종민 시인의 소싸움은 작품의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두 나무에서 뻗어나온 나뭇잎이 마치 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소가 마치 싸움을 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진을 통해 소싸움을 연상하게 되고 이러한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티카시는 시적 문장과 사진을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 둘이 서로 융합될 경우에 전혀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영, 리호. 한 발 뒤에서 다시 보면 온몸으로 봄을 싣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제4의 티카시 작품상 수상작이기도 한 본 작품의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서로 다른 두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허공이 새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새는 마치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바위에 불과한 것을 한 발 뒤로 물러서니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투영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망부석 강영식. 다시 천년을 기다리면 당신 오실지 몰라. 다시 천년을 기도하면 번쩍 눈이 떠질지 몰라. 제1회 오장한 티카시 신문학상 당선작이기도 한 이 시는 바위의 옆모습이 마치 사람의 옆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옆모습은 눈을 감고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리는 표정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서 작가는 이 사진을 통해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의 전설을 떠올리게 되고 이러한 시적 상상력을 통해 본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빨래 찢개 권수진. 건물과 건물 사이 전깃줄에 일렬 횡대로 사뿐히 내려앉은 빨래 찢개들. 바람에 날리지 않게 내 마음 여기 걸어두었으니 꽉 붙잡고 있으렴.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제5회 티카시 공모전 대상작이기도 한 이 시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깃줄에 쉬고 있는 새들이 마치 빨랫줄에 걸려있는 빨래집게를 연상하게 됩니다. 해서 새들은 이제 허공에 걸려있는 빨래집게가 되고 여기에 시적 상상력이 동원되어 본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티카시는 사진과 시를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이 둘이 서로 결합될 때 전혀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는 멀티 언어 예술 장르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티카시와 관련된 주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